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주식화의 1타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힘차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가 조금 힘들었어요. 시장이 조금 쉬어가면서 덕분에 종목 장세는 더 짙어졌고 테마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매크로가 지금 딱히 이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에서는 개별 좀 테마들이 조금 이제 우후죽순으로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됐고,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제 일련의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어떠한 트렌드를 좀 포착해냈고 또 그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포착 트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타 수업에서 만나볼 테마는 바로 어떤 테마일까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꿈틀거리는 몇 개의 테마를 이제 포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종목을 하는 날을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테마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종목을 신규 접근할 때도 이제 내 옷장을 좀 잘 정리해 놓고 나서 새로운 옷을 옷장에 넣는 게 필요하니까 밑에 자막 나가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 종목 상담은 진행 중이니까 저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좀 작은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자, 오늘 한번 그러면 어떠한 트렌드가 포착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포착 트렌드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구제역이네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어떤 전염병이나 뭐 자연재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거티브 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쵸.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벌어질 때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게 이제 시세로 반영되는, 뭐 방산주도 대표적인 뭐 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주제를 다룰 때 만약 시청자분 가운데서 또 축산농가에 혹시 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또 지금 근심이 가득한 이슈일 네. 텐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제 직업의 숙명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여기서 또 시장은 또 거기에서 뭔가 움직이고 거기서 또 시세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또 그걸 또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제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네, 네. 구제역에 대해서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구제역 키워드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네. 핵심적인 몇 개의 이제 키워드와 트렌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 한번 이제 스토리라인을 구성해 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중까지는 구제역이 4번째까지 확진이 됐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가. 5번째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 충북 증평에서 의심 사례가 신고됐는데 방금 전 나온 소식으로는 6번째 확진으로 이제 확인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구제역이 이제 확산되는 것은 지금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걸 한번 볼까요? 청주 구제역 확산 속 인근 충남 세종도 방역 초비상.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구제역에 대한 어떤 테마나 시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충청남도가요, 전국에서 소 사육하는 그 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충남 쪽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구제역 관련한 이건 이제 테마는 더 기승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우리 포착 트렌드에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는 정도로 해서 저는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이제 하나 보시죠. 최근에 이 구제역 이슈와는 관계없이 돼지고기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지금 20% 가까이 올라갔다는 기사가 이제 하나 검색이 되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모임 등 수요 증가. 그러니까 날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돼지고기 수요, 뭐 야외에서 바베큐 많이 해 먹고 캠핑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닭고기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돼지고기와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제역 관련했을 때 반사수혜를 보는 대체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절적 수혜에다가 이제 구제역에 대한 반사이익도 이제 기대가 되는 이런 키워드를 종합을 해봤을 때 여기서 뭔가 우리가 트렌드를 포착해서 기회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주의 흐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러한 뉴스들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 동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구제역이 지난주 후반에 이제 네. 갑자기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데들은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은 이제 지금 후보군에서는 빠집니다. 단계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상승률이 정말 큰 예, 폭으로 요 종목 같은 올라가네요. 경우에는 2연상을 뭐 가고 나머지도 이제 이틀 사이 상승률로 보면 상당하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소독제나 이제 방역 방역 관련한 쪽.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선진이나 뭐 팜스코가 또 이거 이제 돼지고기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뭐 별로 아직 올라온 게 없고 닭고기주들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없는. 근데 여러분 하나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사료주도 보통 이제 이런 관련한 테마주로 보통 이제 움직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사료주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오히려 역주행을 해요. 그건 네, 왜 마이너스네요. 그러냐면 예. 얼마 전에 그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한 이슈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니까 아하. 오히려 이쪽은 좀 수급이 좀 꼬여가지고 사료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탈려 있는 시세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료주는 솔직히 이제 제 좀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구제역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로 이렇게 네. 테마주를 체크해봤는데요. 일단 사료주는 흑해 곡물 협정이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볼 세분화된 테마는 어떤 쪽일까요? 예,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한번 차트로 한번 쭉 이렇게 붙여봤어요. 네, 흐름을 체크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인 거죠. 성향에 따라서 그죠? 아.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의약품 섹터 뭐 난 따라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제가 말릴 방법이 없어요. 뭐 하시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겠지만 뭐 소득세 관련한 종목도 뭐 얘보단 덜 올랐지만 그래도 바닥에선 좀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체육 쪽은 그래도 대충 좀 이제 바닥에 좀 깔려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선택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일타 교실의 컨셉은 어느 쪽일까요? 언제나 그렇죠. 저점에서. 네. 왜냐하면 저는 주식 사서 물리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리스크를 줄이자. 그 중에 뭐 여기서 그래도 얘가 좀 물릴 확률이 좀 제일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포착 트렌드 종목을 픽을 해 왔습니다. 네, 구제역 안에서도 대체육. 그렇다면 대체육 키워드로 일타 선생이 심사숙고 끝에 픽한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두둥. 오, 팜스코네요. 돼지 예. 고기 관련주. 돼지고기 관련주인데 사료주 테마로도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그 사료주 테마에서는 이 친구가 소외가 됐더라고요. 사료주 쪽으로는 편입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깨끗하고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돼지고기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자세한 접근 예. 전략도 그럼 체크를 예, 해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예, 모멘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고. 팜스코 차트를 보시면 자, 일단 아주 가격 좋죠. 오. 최근 1년 동안 한 62%니까 뭐 반토막 이하로 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이제 사료주 테마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선한 좀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아까 물론 이제 구제역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반사수의 기대감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 키워드에서 말씀드렸죠. 돼지고기 그 도매 가격도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과 가격 메리트를 지금 동시에 보유한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급만 좀 촉발되면은 그러면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닌가.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이렇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 등의 기관 매수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로 유입이 됐어요. 이것도 좀 하나의 좀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돼지고기 그리고 뭐 이제 구제역 뭐 요런 이제 관련한 이슈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팜스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네, 기간의 수급도 체크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전략 팁들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뭐 트레이딩이죠. 네, 그쵸? 트레이딩이에요. 그리고 권장 비중은 트레이딩은 저는 이제 우리 일타 교실에 10% 이하를 말씀을 드리고 유효 기간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요거 그냥 앞으로 이번 주가 그냥 승부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차단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인데 적어도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째, 6번째 뭐 이렇게 확진에다가 뭐 돼지고기 뭐 도매 가격 상승 같은 뭐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주 초반에 좀 시세가 날 거라고는 봅니다만 적어도 이번 주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유효 기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목표 수익률은 뭐 10에서 15%인데 좀 테마성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구간에서 뭐 도달했다고 했을 때 좀 나눠서 파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분할 그런 매매. 그런 좀 이제 매매에 좀 스킬이 필요하실 것 같고 어떤 경우라도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면 전저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는 그냥 요 정도 마이너스 수준에서 5% 정도로? 뭐 좀 해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좀 참고적으로는 이게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만약에 시가가 너무 뭐 높게, 그러니까 기준으로 한 2, 3% 정도까지는 뭐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따라잡지 마시고요. 좀 밑에 좀 깔아놓고서
안 잡히면 많은 거죠.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그죠? 쿨하게. 그렇잖아요. 또 있는데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구제역 관련해서 포착 트렌드 그리고 종목까지 접근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3% 이상의 시세가 나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팜스코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고요. 때문에 유효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단 일주일, 이번 주 안에 한번 승부를 보면 좋겠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마이너스 5% 수준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오늘의 포착 트렌드, 이 구제역 안에서도 돼지고기 관련주로 팜스코였기 때문에 네, 그 우상향의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나의 종목 그리고 포트 상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저희가 계속해서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정호 부장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더 많은 종목 상담, 포트 상담도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일타 주식과의 조정호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